최근 한미일 삼국 간의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 체결의 필요성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 없이 또 왜곡을 일삼고 있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지적과 또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가 반중국의 안보연합이 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의 백왕순 사무총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백 사무총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미 삼국 간의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문제, 지난 4월에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논의가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진행 상황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이후에 5월 31일이죠. 네.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회담에서 양해각서를 추진을 논의했고 현재는 3국이 참여한 실무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관진 국가안보 실장은 그 한미의 어떤 감시 체제만 갖고 대비하는 것보다는 일본의 그 북한 정보를 활용하는 안보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밝힌 바 있지요? 네네. 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일본의 북한 정보를 활용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일본에게 무언가를 얻으려면은 그에 상하는 저희들의 중요한 정보나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북한 정보를 일본에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군사정보 양해각서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우리에게 원하는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정보 공유를 위해 공식적으로 협약을 맺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네네. 부족하더라도 한미 동맹을 통해서 정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백왕선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 만약에 양해각서가 체결되더라도 정보 공유는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에 좀 한정시킬 것이다.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지요. 네네. 그런데 물론 북핵과 미사일에 한정한다고 말은 하지만 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가 이 중국이 부성안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맞서 미국의 반중국 안보연합 구축이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명분은 북한 핵과 미사일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 동맹 구축이라는 목표가 명확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미일 삼각 동맹의 매개고리로 일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나라한테도 끊임없이 그 MD 체제, 미사일 방어 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라고 좀 해주시고요. 네. 예. 그리고 어쨌든 미국의 국방 전략 목표와 방향이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 동맹이잖아요. 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한정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19대 국회 지금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았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죠. 일각에서는 한일 관계가 안 좋은데도 미국을 끼워서 삼각으로 좀 꼼수를 이렇게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네네. 국민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저는 꼼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그 양해각서는 돌아보면 지난 2012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네. 당시에 국내 반대 여론에 밀려서 서명 당일날 6월 29일입니다. 네. 서명 당일날 취소한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 이것과 같은 성격의 외교 문서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명칭이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는 한일 간의 직결을 한미일 3국으로 바꿔서 국민적 반발을 희석시키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가 간 협정은.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그 국방부 간의 양해각서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예.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일본과의 그 군사정보 공유나 교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네. 먼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79.8%로 나왔습니다. 네. 국민 중 8명이 반대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한일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여쭙습니다. 일본이 과거 역사를 반성하기 전까지는 한일 간 군사협력과 제도화를 반대한다. 이렇게 물었을 때 72.9%가 찬성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네. 과거사 반성이 전제가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국민 중 10명 중 7, 8명은 북한 핵이 위협이 있더라도 네. 일본과 군사협력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언제 조사한 거고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 이번 조사는 저희가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데일리 리서치에 지난 18일 날 의뢰했습니다. 네. 그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RDD 방법으로 실시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의 표준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미 군사정보 공유 추진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어떤 빌미가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가 좀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 우려가 현실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금 허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이 전자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시 적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이 허용된 일본에게 한반도 참전을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위대가 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정부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점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요. 한일 간 군사 협력이 제도화되어 있을 경우에 예. 일본이 한반도에 진출하는 건 그만큼 더 쉬워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네네. 반대가 또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네네. 지금 중국의 입장은 한미 간의 안보 동맹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은 좀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장 좀 우려스러운 건, 네. 중국이 경제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경제보복 가능성이요? 예. 옛날에 2010년에 네. 센카쿠 열도 분쟁이 있었을 때 일본이 중국 배 선장을 구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때 중국이 석방을 요청했는데 일본이 석방하지 않자 그 히토르라고 있죠. 네네. 그 첨단 제품 만드는데 필수 네네. 광물질인데 이 수출을 금지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이 항복했죠. 네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네요. 네네네. 시간이 좀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 가능성에 대해서 시민단체인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의 백광순 사무총장이었습니다.